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목조 건축 한옥에 대해서 탐구하는 네 번째 시간. 오늘은 본격적인 집 짓기의 첫 과정, 집터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배운 집터 잡기를 기억하실 텐데요. 집터 잡기는 집을 지을 준비 과정이고, 집터 만들기는 준비가 아니라 실제 집짓기 공사의 시작이라는 점 혼동하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이 시간 출발해 볼까 합니다. 집터 만들기의 첫 과정은 우선 집이 들어설 자리를 평탄하게 잘 골라 공사하기 좋도록 만든 뒤 규준 틀을 매는 일부터 시작한다. 규준 틀은 주춧돌, 즉 초석이 놓일 자리를 정확하게 잡고 건물의 각도와 방향을 오차 없이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규준틀 설치가 끝나면 기둥이 놓일 자리마다 초석을 얹어야 하는데 초석을 얹기 전에 땅을 다지는 작업을 해야 한다. 초석은 기둥을 받쳐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함부로 대충 놓아서는 안 되며 땅을 튼튼하게 다진 뒤 초석을 올려놔야 한다. 이런 작업을 입사 지정이라 한다. 입사 지정을 마치고 나면 비로소 그 위에 초석을 놓는다. 집터 곳곳에 초석을 놓고 나면 집터의 골격이 완성된다. 이 초석들의 높이를 기준으로 나중에 집터를 다져 올리면 이것이 기단이 된다. 이렇게 집터를 잘 고르고 땅을 튼튼하게 다진 뒤 초석을 올려놓으면 집터 만들기는 완성되는 것이다. 예전 같으면 집터 만들기를 시작할 때 개토제라고 해서 일종의 고사를 지냈습니다. 토지신에게 집 짓는 일을 고하고 땅의 기운을 열어달라고 비는 의식이죠. 나와 가족이 살아갈 집은 단순히 비를 피하고 바람을 막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도 겸허한 마음으로 성심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세로 이 강의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한 과정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규준틀 매기란 땅 위에 들어설 건물의 위치와 방향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둥이 들어설 초석이 자리할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해주기 위한 작업이 규준틀 매기다. 집이 튼튼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본래 기초란 건축물의 무게를 떠받치는 밑받침을 뜻하는 말이다. 그 기초를 잘 닦기 위해 어느 자리에 기둥을 세우고 건물을 지을 것인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터에 실제적으로 표시해주는 작업이 바로 규준틀 매기다. 따라서 규준틀을 맬 때 누구보다 집주인의 참여가 요구된다. 규준틀을 어떻게 매느냐에 따라 기둥의 위치와 간살이, 벽과 건물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준틀 매기가 잘못되면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규준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집주인은 공사 담당자에게 건물의 방향과 위치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집을 다 짓고 난 후 방향이나 위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규준틀 매기는 우선 설계도에 정해진 위치대로 집터에 실을 띄우고 기둥이 들어설 위치를 적당히 표시하는 일로 시작된다. 그리고 나서 집터 모서리 4곳에 말목을 박기 시작한다. 말목은 나무 막대 3개를
기역자 또는 니은자 형태로 땅에 깊숙이 박는다. 말목은 모서리 외에도 집터 둘레를 따라 가로 세로변으로 군데군데 세워져 집터를 에워싼다. 말목은 가로막대를 지지하는 한편 수평 기준 높이를 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말목을 다 세운 후에는 기준 높이를 표시한다. 높이의 기준은 초속보다 약간 높은 곳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계산하기가 간단해 편리하다. 말목의 기준 높이를 표시할 때는 수평기와 기준대를 이용해 위에서부터 길이를 잰다. 건축에서 수평과 수직은 생명과도 같다. 수평과 수직 어느 하나만 잘못돼도 그 건물은 부실이 되기 때문이다. 건축에서의 높이는 단순한 높이가 아니라 수평이 정확하게 맞은 후에 측정돼야 의미가 있다. 따라서 만약 지면을 기준으로 길이를 재면 고르지 못한 지면 상태나 부정확한 말목의 수직 상태로 인해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공으로부터 수평을 맞춰 기준 높이를 설정해야 여러 개의 말목에 똑같은 기준 높이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수평기와 기준대가 없을 때는 물수평을 이용하기도 한다. 물수평이란 기압과 물의 관계를 이용해 물을 넣은 두 개의 호스 구멍을 똑같은 높이로 맞춘 다음 한쪽을 다른 한쪽과 맞춰가며 물수평을 잡은 뒤 기준 높이를 설정하는 방법이다. 언뜻 보기에 단순해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같은 물수평이 훨씬 편하고 더 효율적일 때도 많다. 그렇다면 한옥을 짓던 옛사람들은 어떻게 기준 높이를 잡았을까? 우선 긴 막대를 직각이 되게 연결한다. 두 막대가 비뚤어지게 연결되지 않도록 막대의 끝을 반쪽씩 따서 한 몸이 되게 붙인다. 두 막대가 이루는 각이 정확하게 90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막대의 가운데 중심에 먹줄을 친다. 각도의 기준은 선이 고르지 못한 막대가 아니라 곧게 뻗은 두 먹줄이 되므로 정확도는 더 높아진다. 먹줄을 친 다음 장척을 이용해 두 막대의 길이가 가로 석자, 세로 넉자, 대각선이 5자가 되도록 표시한다. 막대를 표시된 대로 잘라내면 훌륭한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이 직각자를 이용해 수평을 맞춘 뒤 말목의 기준 높이를 표시하면 오차 없는 기준 높이가 기록된다. 옛날 목수들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웠을 리 없다. 그러나 오랜 경험을 통해 이미 그들은 오차 없이 직각을 만들어내는 지혜를 터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말목의 기준 높이가 표시되면 실을 매기 위한 가로막대를 사방에 둘러친다. 가로막대는 이미 말목에 표시된 기준 높이에 맞춰 정확하게 박아야 한다. 그런 후에는 기준 높이 위로 삐죽하게 솟아있는 말목들을 잘라낸다. 이렇게 기준 틀이 완성되면 실을 띄어 기둥이 들어설 자리, 즉 초석이 놓일 자리를 정해야 한다. 규준 틀에 실을 매는 작업은 먼저 가로막대 한쪽에 실을 고정시키는 일로 시작된다. 드디어 목수들의 지혜가 녹아있는 직각자의 위력이 발휘될 때다. 직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직각자 위에 표시된 먹줄과 규준틀에 띄운 실이 일치되도록 잘 맞춘다. 조정이 끝나면 여기에 맞춰 다른 한쪽의 실의 위치를 수정한 뒤 못을 박아 실을 고정하면 정확한 실 매기가 완료된다. 이제 이 실에 90도 교차되는 방향으로 실을 설치하면 되는데
직각자를 이용해 90도 각도를 재가면서 작업하게 된다. 이렇게 세로줄과 가로줄이 교차된 지점에 초석의 중심이 들어서게 된다. 규준틀에 실을 맬 때는 기준선이 되는 실이 움직이지 않도록 최대한 잡아당겨 팽팽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12자짜리 긴 막대자를 장척이라 부른다. 이 장척은 공사를 시작할 때 작업 현장에서 즉석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건축 과정의 기준이 된다. 만약 공사 도중 장척이 부러지거나 없어지면 기준이 달라지게 되므로 큰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장척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장척이 다치면 목수가 다친다는 속담은 그래서 나온 말이며 장척을 잘못 다뤘을 경우 집을 잘못 짓게 됨을 경고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 장척을 이용해 규준틀에서 가로 세로변으로 간사리, 즉 기둥과 기둥 사이의 길이를 잰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무거운 철추를 매단 다림추로 수직을 본다. 가로 세로가 교차하는 점 밑에 직각자를 대 밑 꼭지점이 수직선과 일치하도록 세로선을 조절한다. 수평과 수직을 보는 일은 목수들에겐 생활이나 다름없다. 드디어 4칸 반짜리 집의 규준틀 내기가 완료됐다. 실이 교차된 지점마다 모두 12개의 기둥이 설 자리가 확정된 것이다. 이제 규준틀에 맨 실을 따라 흰색 가루를 뿌려 위치를 표시한 뒤 실을 거두면 본격적인 터 다지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규준틀이 확실하게 설치됨으로써 기둥과 건물이 들어설 방향과 위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집짓기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제일 먼저 초석을 설치해야 합니다. 흔히 집에 우환이 있을 때 기둥 뿌리가 흔들린다고 하는데 사실 기둥엔 뿌리가 없으니 기둥의 밑둥, 즉 이 초석이 흔들린다는 뜻이겠죠. 이 초석은 기둥과 보, 석가래에다 마루, 지붕 등의 엄청난 무게를 말없이 떠매고 있는 목조 건축의 바탕이 됩니다. 한옥은 목조 건축이다. 모양새를 이루는 뼈대며 마루와 창, 문 등이 온통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이런 나무들을 보듬고 떠받치는 바탕은 엄밀하게 말하면 땅이 아니라 돌이다. 기둥을 떠받치는 초석이 바로 그것이다. 주춧돌이라고도 부르는 초석은 기둥과 보, 석가래의 무게에다 마루, 지붕 등 엄청난 목조 가옥의 무게를 고스란히 떠매고 있다. 주춧돌이 구조물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셈이다. 초석은 대개 사다리꼴을 골라 쓰는데 가공 여부에 따라 다듬돌 초석과 막돌 초석으로 나뉜다. 다듬돌 초석은 윗면을 가지런히 다듬은 초석으로 왕궁이나 관아, 사대부집의 종택 등을 지을 때 쓰였다. 반면에 막돌 초석은 덤벙 초석이라고도 하는데 울퉁불퉁한 자연상태 그대로의 초석을 말한다. 주로 일반 서민주택에 많이 쓰였으며 고르지 못한 돌의 윗면에 기둥의 밑면을 맞추어 다듬어야 그 위에 기둥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초석에다 기둥의 밑면이 맞춰지도록 다듬는 작업을 그랭이라 한다. 목조 건축 한옥에 결합되는 돌은 이러한 초석 말고 또 있다. 바로 집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뱃돌이 그것이다. 뱃돌은 집터를 두둑이 높여 다진 후 둘레에 대는 돌을 말한다. 주춧돌이 기둥마다 한 개씩 놓이는 데 비해 뱃돌은 집터, 즉 기단을 쭉 둘러싸게 된다. 목조 가옥에서 주춧돌이나 뱃돌이 차지하는 역할은 색다르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한옥의 주요 부재인
나무와 흙이 습기에 약한 단점을 돌의 단단한 성질로 보완해주기 때문이다. 나무와 흙으로 된 집과 지붕이 모두 무너져 내려도 돌로 된 기단이나 주춧돌은 온전히 남아있는 걸 보면 그 충실한 역할을 익히 짐작할 수 있다. 집터의 목적 건축물의 기초가 되는 초석을 제대로 놓는 일은 한옥 건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초석은 가옥 전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맨 땅에 아무렇게나 함부로 놓을 수는 없다. 땅을 단단하게 다진 뒤에 초석을 놔야 뒤탈이 없다. 집터를 다지는 기초공사는 건물의 규모와 집안의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보통 한옥은 독립기초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독립기초 방식이란 기둥을 놓을 자리, 즉 초석이 놓일 자리에만 기초공사를 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서해안 일부 지방을 제외하고 대체로 집안이 단단한 편이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옥에는 대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독립기초 방식은 우선 기둥이 놓일 자리, 즉 초석이 들어설 자리에 구덩이를 파는 일부터 시작된다. 구덩이는 초석의 2~3배 넓이로 파는데 깊이는 기단의 높이보다 약간 더 깊게 파는 것이 좋다. 즉, 기단이 석자 높이라면 구덩이는 넉 자 정도 깊이로 파는 것이 적당하다. 파낸 구덩이에 모래를 골고루 채운다. 그리고 나서 구덩이에 잡석을 한 겹 깔아준다. 다시 그 위를 모래로 골고루 덮어준다. 모래와 잡석이 채워지면 달구질로 다진다. 달구란 큰 나무나 돌로 만든 땅 다지는 도구다. 장정 서너 명이 달구를 줄에 매달아 박자에 맞춰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땅을 다지는 것을 달구질이라고 한다. 달구질을 마쳤으면 다시 그 위를 잡석으로 깐 뒤 모래를 덮고 달구질 하기를 반복한다. 이번에는 모래와 함께 많은 양의 물을 구덩이에 쏟아 붓는다. 그러면 모래가 물과 함께 내려가면서 잡석 사이에 차곡차곡 채워진다. 그 위를 다시 잡석들로 가득 채우고 모래로 덮어 메운다. 그리고는 다시 달구질로 잘 다져준다. 건물이나 구조물을 세우기 전에 그 털을 단단하게 다지는 공사를 지정이라 하는데 이처럼 모래와 자갈로 집터를 다지는 작업을 입사지정이라 한다. 흔히 사상누각을 떠올리며 모래 다지기의 위험성을 지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물이 흐르는 곳에서 모래는 유실되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물이 없는 맨 땅에서 모래는 기초를 더 단단하게 해준다. 특히 지진이 일어나면 유연한 모래가 충격을 흡수해 주므로 건물은 탄력성을 발휘해 잘 무너지지 않는다. 규모가 큰 궁궐 공사를 할 때는 초석이 들어설 자리를 파고 큰 판도를 시루떡 만들듯이 켜켜이 쌓아 올리는 판석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궁궐 같은 몸집이 큰 건물은 더 단단한 터다지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입사 지정을 끝냈으니 이제 초석을 이 위에 놓기만 하면 집터 만들기 공사는 완료되겠죠. 입사 지정이 끝나면 그 위에 초석을 놓는다. 초석이 정확하게 앉을 자리를 정하기 위해 초석 윗면의 중심을 잘 잡고 열십자형으로 신목을 놓는다. 먼저 깨끗하고 평평한 면을 골라 곡촉으로 돌 중앙에 직선을 긋는다. 다시 곡촉을 이용해 직선의 중간 부분에서 90도 각도로 교차선을 그은 뒤 나머지 반쪽을 이어주면 신목이 만들어진다.
초석을 놓기 전에 초석 앉을 자리를 지정한 규준틀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규준틀에 실을 띄워 제자리를 찾는다. 초석을 입사 지정한 자리로 옮긴 뒤 실의 가로 세로 교차선과 초석 위에 표시된 10반목이 서로 일치되도록 초석의 위치를 조정한다. 그런 다음 다림줄을 내려 잘 맞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렇게 초석 설치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수평을 확인한 후에 초석에 세발목을 놓는다. 세발목이란 새의 발처럼 그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기둥이 초석과 접착하는 부분을 알아보기 쉽도록 초석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세발목 옆에는 기둥이 닿을 자리에 규준틀에 실을 띄어 정한 기준 높이와의 차이를 초석 위에 기록해 두는데 그 수치가 바로 그레발이다. 그레발은 초석의 수평 오차를 수정하기 위한 숫자로 초석을 아무리 정교하게 설치한다 해도 큰 돌덩이의 수평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초석의 수평 오차, 즉 그레발을 미리 초석에 적어 놓으면 기둥을 세울 때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된다. 그레발 표시 방법은 각 도편수의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가장 높은 초석에 맞추는 것이 편리하다. 그레발은 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차이를 오차로 정하는데 쉽게 말해 덤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실과 초석의 높이 차이가 3분이면 그레발은 3푼, 3촌이면 그레발이 3치란 뜻이다. 이를 초석에 표시해두고 나중에 원하는 기둥 높이에 맞출 때 원래 재단된 기둥 높이에 3푼 또는 3치를 보태거나 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세워진 모든 기둥들의 수평이 하나로 일치되는 것이다. 세발목과 그레발까지 표시했으면 규준틀은 철거한다. 이것으로 집터 만들기 과정은 완료된다. 한옥을 한 걸음 물러서 보면 집이 선 자리는 마당보다 조금 높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집터를 두둑히 높인 것을 기단이라 하고 그 주위는 예의 없이 돛돌이 둘러쳐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이런 기단이 집 안으로 빗물이 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뱀 같은 동물들의 침입을 막고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습기를 막는 훌륭한 역할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일까요? 기단을 만드는 작업은 대개 주춧돌 위에 건물이 들어선 후 마무리 공사를 하면서 시작하는데 땅 위로 두둑히 쌓아 올려진 주춧돌 사이를 흙으로 메우면 듬직한 기단이 된다. 한옥은 흙과 나무로 만든 목조 건축이다. 따라서 장마 때 홍수에 유실되거나 습기로 인해 나무가 썩는다는 단점이 있다. 한옥은 이런 흙과 나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단단한 돌을 건축에 끌어들였는데 기둥이 놓이는 초석과 기단 주변을 둘러치는 돛돌이 그것이다. 기단은 집의 하중을 집안에 골고루 전달하면서 짐승들이나 물난리로부터 건물을 보호하는 기능뿐 아니라 건물을 돋보이게 하려는 부차적인 목적도 지니고 있다. 즉 기단을 한껏 높임으로써 집의 격과 권위를 과시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기도 했다. 기단은 재료와 형태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되는데 흙으로 쌓은 토축기단, 돌로 쌓은 석축기단 등으로 나뉜다. 토축기단은 흙에다가 잡석을 섞거나 기와 파편 등을 섞어서 만든 기단으로 주로 서민들이 모여 사는 민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석축기단은 주로 궁궐이나 관아 또는 사찰 등 권위를 드러내는 건물에 주로 사용됐다. 돛돌을 한 줄로 두르면 외벌대, 두 겹으로 둘러치면 두벌대가 되는데 두벌대 이상에서는 디딤돌, 즉 섬돌이나 계단이 놓이게 된다.
대도를 3층으로 두른 세벌대는 궁중 건축이나 왕족의 가옥에만 허용됐다. 특히 왕이 정사를 돌보는 궁궐의 정자는 월대라 하여 기단 위에 다시 기단을 쌓은 다층 기단으로 구성했고, 민가에서도 주인이 거처하는 안채의 기단을 행랑채나 부속채보다 높게 지음으로써 기단은 그 높낮이로 위계질서를 나타내기도 했다. 귀준틀을 메고 그에 따라 입사 지정을 한 뒤 초석을 세우고 집터 다지기를 단단히 하면 집터 만들기는 완료된 겁니다. 집터를 다 만들었다는 것은 곧 기둥과 벽체가 세워질 준비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터를 다져놓으면 언제든지 집을 지어 올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집을 짓는다 하면 목재를 가지고 기둥과 벽체를 세우는 것을 떠올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터를 다진 뒤 초석을 놓았다는 것은 그 위에 기둥과 벽체만 세우면 된다는 뜻이므로 사실은 이런 기초공사가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번 시간에는 연장사용법과 목조건축에 필요한 용어 해설이 이어집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